선생님 생활 지도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이제 학생들 뭐 교권 침해, 뭐 학습 활동 침해, 뭐 이런 대안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교권 침해, 교권이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는 권리 아닐까요? 그러니까 교권이라면 넓은 의미로는 교육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이제 다 포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현장에서는 교권하면 교사의 권리로, 그래서 교권 침해라고 표현한다면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거. 어떤 오해일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생님만 피해를 보고, 뭐 산정을 이렇게 선생님이 한정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교원지휘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활동 침해라는 용어를 쓴다면 어떤 의미까지 담길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행동이 있었을 때, 근데 단순히 그게 교권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교권 침해가 되고 나면 주변 친구들의 학습권도 침해를 받는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사의 권리에 이제 매몰되지 않고 교사와 학생의 수업권, 그 교육권을 동시에 침해한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슈가 됐던 무서운 초등학생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뭐 이런 다른 학교 폭력 사안으로 이제 강제 전학을 온 친구가 선생님의 이런 정당한 수업 지도에 따르지 않고 반항을 하고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교사가 아무런 그런 저지나 이런 지도를 하기 어려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열심히 지도하셨지만 단순히 이 학생은 선생님에 대한 반항이나 비도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수업도 침해를 했어요. 수업을 받을 수 없도록 태블릿으로 크게 음악을 튼다든지 이제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또 지나친 이제 언어 모독, 그다음에 신체 폭력 행사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교육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의미 있는 설문조사가 있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교육단체 총연합회에서 전국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한 번 이상 교권 침해를 받고 있다. 특히나 뭐 매주 10회 이상이 36.3%, 그리고 5회 이상이 61.3%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경험하고 있는 건 이제 과거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 직장인을 넘어서는 감정 노동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느낌들이 선생님들의 이제 자존감을 낮추고 굉장히 좌절감 혹은 이제 마음의 병을 얻게 하는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부분, 교육지원청 장학사님으로서 이제 실감하고 계신가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그런 민원이라든가 갈등의 이야기들이 들리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관습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교육 활동을 이렇게 존중해 줬다면 언젠가부터는 이제 이런 게 좀 무너지고 이제는 뭔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되는 단계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촉법 소년에 대한 이제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도 저도 이제 교사이자 장학사로서 조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 근원에는 이제 학교가 그동안 이제 맡았던 학교 교육, 학생들의 인성 교육이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조금 지나친 비약일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론조사에서 학생 생활지도권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고 설문한 경우가 34%였고요. 심신의 상처를 얻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해야 되는 상황이 22.5%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대안적인 제도가 필요한데 이제 이런 대안적인 대안 중에 뭐 교권 보호위를 강화한다거나 그런 침해 사안에 대해서 학생부 기록에 대한 찬성 의견도 있었고요. 77.2% 높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런 수업 방해나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서 즉시 분리가 필요하다가 90.7%였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의무화가 필요하다가 93.2%.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지도법 이 안에 타인에 대한 인권 보장 뭐 이런 것들도 명시한 게 필요하다. 94.8%였습니다. 그 생활지도권이 뭔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법적으로 이제 보호를 하고 특히나 이런 침해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반복적이고 심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제재나 조치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자입니다. 근데 지금 교원지법이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육활동, 교원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보호, 그리고 학생에 대한 어떤 처벌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건가요? 그럼 생활지도권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뭔가요? 네,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근데 요즘에 학생들 생활지도 하다 보면 근데 정서학대라든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보호를 받을 법적인 테두리가 지금 교육활동이 굉장히 위축된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최소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업 시간만이라도 혹은 수업 뭐 생활지도 하는 시간만이라도 교육의 이런 지도를 좀 더 확고한 법적인 근거 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과거처럼 어떤 체벌이나 학생들의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지도권에 근거한 학생들 생활교육, 인성교육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생활 지도권이라는 것들은 사실 논란이 많은데 어떤 법제화가 된다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현재 요 뉴스 기사를 봤을 때는 근데 학교 폭력 사안처럼 근데 어떤 절차에 따라서 근데 이런 위원회도 물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런 거를 법적으로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침해 활동에 대해서는 뭐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뭐 수업 시간 내서 폴아웃을 한다거나 혹은 전문 상담 교사가 상담을 한다거나 혹은 뭐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한다거나 이런 단계적인 조치를 좀 더 구체화하자. 뭐 그런 게 담길 것 같습니다. 교원지휘법에도 이런 단계적인 조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생활지도권인 걸 법제한다면 그거에 대한 근거와 그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부분. 저희가 교육구성원 같은 경우 이제 교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생, 학부모도 있고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공감대나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아까 해외 사례 잠깐 말씀하셨는데 해외 사례 핀란드 같은 나라들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죠. 예. 이제 어떤 식의 이제 교육을 방법이 도입하고 있습니까?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근데 학생이 수업 방해를 할 경우에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기본 교육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을 남은 수업 시간에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최대 2시간까지 방과 후에 남아서 이런 상담이라든가 이런 상응하는 이런 조치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외에 이제 어떤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학생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전문 상담 교사가 이제 면담을 하고 특별 교육을 이제 받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외의 구체적인 사례도 있습니까?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교육청별로 학생 행동 강령을 수립하고 학부모들한테 그걸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이런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대해서 1차로 말로 경고하고 그다음에 반복될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내리고 그리고 수업을 마친 뒤에는 2시간가량의 과제나 봉사활동 그리고 상담교사의 면담을 실시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무게추가 있는데 저희 양팔적으로 아시잖아요.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한쪽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추의 무게를 맞추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한쪽으로 기울지라도 결국엔 균형을 잡아가거든요. 저희가 과거에 학생들의 권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희가 제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대한 관심들이 막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특히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 정당한 교육 활동이 과연 어디서부터 어딜까지일까 이제 고민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들은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생활지도권을 통해서 아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에 대한 바른 인성 함양이 필요하다. 이런 현장의 공감대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현 선생님은 또 교사이자 장학사이자 또 학부모이지 않습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근데 학부모 입장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서 좀 더 책임지고 특히나 교우 관계 갈등 상황이 생길 경우에 교사의 개입이나 이런 중재가 되게 중요한데 교사의 권위가 점점 추락하고 학교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염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생활지도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0%가 넘는 교원들이 생활지도권이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저는 다시 이제 공을 넘겨서 어떤 학부모님들, 학부모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 그분들의 어떤 인식을 좀 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은 학교에서 어떤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 그리고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지도에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사와 학부모 같은 경우가 이 학생에 대한 어떤 교육권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대선 선생님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님들을 위한 어떤 교육 홍보나 어떤 이런 학습 지도에 대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안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뭐 학부모 총회라든가 뭐 상담 주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교육 학교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지금 관심도 갖고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이제 이런 게 좀 더 상시화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담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 부모 이런 함께 좀 공동 상담 같은 게 좀 활성화되면 좀 더 학부모와 선생님과 학생이 공감대가 좀 더 잘 형성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상적인 말씀을 항상 잘하셔요. 구체적인 이제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희 기존에 이제 학생 상담 같은 경우는 학생을 중심으로 상담했어요. 근데 이 학생 문제 행동이나 어려움을 겪는 이제 학생들을 상담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이 친구들은 상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중학생 단위에 이제 초기 자아가 이제 형성이 돼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잣대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그런데 이럴 때 제일 효과적인 게 뭔지 아세요? 글쎄요. 친구와의 이런 공동 상담 혹은 친구와의 교우 활동에 대한 그런 걸 좀 그렇죠. 도와주면 어떨까 싶네요. 그런 부분 또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학부모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대선생 같은 경우도 이제 자분이 중고등학교에 이제 재학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선생님하고 어떤 상담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 근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전화 상담으로 좀 주로 진행이 되고 특히나 근데 고등학교, 중학교에 있다 보면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과목을 나눠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는 초등학교 교사 입장에서 느낀 거는 좀 더 이렇게 아이의 다면적인 거를 좀 더 잘 알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학사님이 좀 옳은 말씀 해주시는데 중학교 자녀분의 중학교 시기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담임 선생님과 전화나 대면 상담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 학습 지도권 강화에 대해서 교육 구성원들, 일반 국민들이 다양한 시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저는 이 학습 지도권, 생활 지도권 강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생활 지도권 강화가 단독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중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바쁘시고 수업 준비에 여념이 없으실지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선생님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들 생활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부모님,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의 기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습 지도권이 강화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핀란드처럼 그리고 미국처럼 어떤 다른 학생들과 다른 학교의 어떤 교육적인 조치를 받았을 때 그게 충분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미국 드라마들 같은 경우를 보면 학생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부모님을 어떻게 하죠? 오시게 그렇죠. 초대를 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제가 많이 비판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선임 우리 선임들이건 학부모님들이건 그렇지만 학생들의 자녀, 우리들의 자녀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학습 지도권을 강화한다라면 적어도 대면 상담이 아닐지라도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통해서 어떤 교육적 조치를 하는지를 그 개별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안내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과거의 전통이었던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제도화가 필요한 시기가 왔고, 근데 또 제도화가 된다고 해서 만능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이런 생활 지도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어떤 법적인 테두리나 근거는 마련하되 다양한 교육 구성원,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학교 교칙을 함께 좀 만들고 거기에서 혹시 학생들이 교육활동 침해를 했을 때 어떻게 그거를 조금 더 시정하거나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체도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댄 선생님 말씀은 항상 좋아요. 근데 모든 학교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칙 속에서도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이제 법에 대한 부분. 그 우리 학생들 자체도 이제 그 이번에 이제 무서운 초등학생도 선생님 이거 아동학대 아닙니까? 아 경찰관한테 아동학대 아니로 아동학대라고 분명히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그 학생의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말리러 온 경찰관한테.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참 이런 부분에서 교육적인 조치로서 교육적인 활동으로서 제약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생활지도권에 대한 것들은 명문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법으로 명문화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돼서 선생님들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학생들 생활지도를 한다라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존중받고 보호해드려야 된다. 다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를 하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근데 정리하자면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참 의무 교육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시기지만 또 그만큼 내 주변에 있는 학생들, 친구들의 학습권도 그만큼 중요하다. 어떤 문제 행동을 발생한 학생이 있다면 단순히 근데 강제 전학이 그게 하나의 해결 조치로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작은 수단이고 실제적으로는 그 학생에 대한 위탁 교육이라든가 전문 상담이라든가 그리고 가정과의 협력된 지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제도적으로 이런 생활 지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좀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